안녕하세요. 이 세션에서는 쿠버네티스를 활용한 선원형 클라우드 DB 서비스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우영입니다. 라인플러스의 클라우드 서비스 팀에서 DB 애저 서비스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선원형 시스템이 무엇이고 왜 선원형으로 디바스를 개발하게 되었는지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선원형 디바스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구현된 선원형 디바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공유드린 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원형 시스템이 무엇이고 왜 선원형으로 디바스를 만들게 되었는지 소개드리겠습니다. 라인에서는 개발자가 DB를 쉽게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DB 애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공되는 DB의 종류는 MySQL, Redis, 엘라스틱서치의 3종류이며 앞으로 몽고DB 등의 다양한 DB도 추가 예정입니다. 전체 DB 서비스의 수는 8,500개 이상이며 이 DB를 위해 37,000개 이상의 V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인에서 사용되는 전체 VM의 약 3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라인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에서 저희의 DB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DB를 빠르고 안정적이게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DB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운영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를 가장 괴롭힌 것은 VM의 장애였습니다. VM이 많아지면 당연히 VM의 장애도 많아지게 됩니다. 단순히 VM 내부의 소프트웨어 문제부터 하이퍼바이저 장애와 같은 하드웨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유로 VM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런 VM 장애는 일반적인 서비스에서 당연한 것이지만 디바스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운영 비용을 만듭니다. 그럼 디바스가 어떤 점에서 일반적인 서비스에 비해 많은 운영 비용을 가지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서 좌측은 일반적인 웹 서비스의 모습입니다. VM에서는 웹서버가 기동되며 VM은 원격의 DB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VM의 웹서버로는 로드 밸런서를 통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VM에 장애가 발생하면 단순히 새 VM을 생성하고 웹서버를 생성하면 됩니다. 데이터는 원격 스토리지에 저장되며 새 VM을 만들어도 별도의 작업 없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측은 DB가 배포된 모습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많은 DB가 성능을 위해 원격 저장소 대신 로컬 저장소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VM의 교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VM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량의 데이터를 복제해야 합니다. 또한 스테이트리스한 웹서버와 달리 DB 인스턴스는 스테이트풀하기 때문에 단순히 VM을 생성하고 DB 인스턴스를 띄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DB의 연결을 위한 다양한 명령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DB는 일반적인 웹 애플리케이션과 달리 VM 교체에도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디바스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저희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만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해답은 바로 선원형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원형 시스템은 무엇이고 기존 시스템과 어떻게 다를까요? 선원형 시스템과 대조되는 것이 바로 명령형 시스템입니다. 각각의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예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명령형 시스템으로 운전이 있습니다. 운전을 위해서는 가속, 감속, 조향 등의 다양한 명령이 제공됩니다. 운전자는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 현재 위치나 장애물 여부 등을 직접 판단하고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합니다. 반면 대표적인 선원형 시스템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대신 그저 최종 목적지를 선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시스템은 현재 위치나 장애물 등을 스스로 파악하고 스스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사용자 측면에서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령형 시스템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가 직접 판단하고 명령을 내린다면, 선언형 시스템에서는 사용자는 목적을 선언하기만 하고 이후에는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고 목적을 달성합니다. 결과적으로 선언형 시스템은 관리자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운영에 필요한 판단이나 명령을 줄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언형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선언형 시스템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결국 시스템을 어떠한 관점으로 설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어떤 도구로도 선언형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쿠버네티스를 확장하여 선언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선언형 설정을 통해 컨테이너 워크로드를 관리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처음에는 컨테이너 관리를 목적으로 시작됐지만 최근에는 쿠버네티스 커스텀 컨트롤러를 활용한 선언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활용되기도 합니다. 저희 역시 쿠버네티스의 커스텀 리소스와 커스텀 컨트롤러를 활용해서 선언형 디바스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쿠버네티스에서 유용한 기능 중 하나인 컨테이너 관리 기능은 활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미 대규모로 VM이 라인에서 제공되고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되었고 또 대규모에서도 잘 동작하는 것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 이런 VM으로 많은 수의 DB를 이미 생성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이런 DB들을 별도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없이 새로운 디바스에 통합시키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컨테이너를 데이터 플레인으로 사용할 경우 쿠버네티스가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쿠버네티스의 컴포넌트는 물론 다중화되어 있지만 코어 DNS 같은 주요 컴포넌트의 장애나 잘못된 글로벌 설정 변경은 클러스터 전체에 대한 장애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DB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컨트롤 플레인의 장애가 데이터 플레인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멀티 클러스터 같은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지만 이것은 너무 큰 복잡성을 만든다는 생각에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의 컨테이너 관리 기법은 디바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파드의 오토 스케일링은 DB 인스턴스가 스테이트풀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고, 파드 스케줄링 역시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한다면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쿠버네티스에서 스테이트풀 셋을 제공하고 있지만 디바스의 다양한 기능을 모두 구현하기에는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디바스를 컨트롤 플레인은 쿠버네티스 커스텀 컨트롤러를 활용하되 데이터 플레인은 VM을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선언형 시스템이 무엇이고 저희가 왜 디바스를 선언형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만들고 있는지 소개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언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선언형 디바스를 만들기 위해 저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VM을 선언적으로 관리하게 한 것입니다. 쿠버네티스에서 파드는 큐블릿이라는 프로세스에 의해 선언적으로 관리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VM을 선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먼저 VM에 해당하는 쿠버네티스 커스텀 리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2개의 가상 코어, 8GB의 메모리, 그리고 디바스 에이전트라는 프로세스를 가진 VM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든 VM 커스텀 리소스를 VM 오퍼레이터가 관찰하고 선언된 명세를 만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기서는 선언된 것과 같이 2개의 가상 코어와 8GB 메모리를 가진 VM을 생성하고 그 내부에 디바스 에이전트라는 프로세스를 띄워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VM 생성에 일시적인 장애가 있어서 생성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는 VM의 최종 명세를 선언했고
VM 오퍼레이터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므로 자동으로 VM 재생성을 백오프와 함께 반복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VM을 생성하기 위한 명령을 보내고 생성에 실패하면 또 다른 명령을 수행하는 이런 번거로운 과정 대신 VM의 최종 명세만을 선언함으로써 언젠가 제가 선언한 VM이 생성된다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한 일은 VM 내부의 DB 인스턴스를 선언형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그림의 위쪽 하얀 부분은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이 로직에 의해 VM이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DB 인스턴스를 위한 커스텀 리소스를 만들었습니다. DB는 일반적으로 샤딩이나 복제로 인해 다수의 프로세스로 기동됩니다. 여기서는 그런 DB의 각각의 프로세스를 DB 인스턴스라고 칭하겠습니다. DB 인스턴스 커스텀 리소스는 하나의 DB 프로세스가 가지는 파라미터로 구성됩니다. 이 파라미터는 DB마다 다르지만 여기서는 예제를 위해 최대 클라이언트 수를 제한하는 맥스 클라이언트와 시간 제한을 설정하는 타임아웃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존에 설명드린 VM CR과 마찬가지로 각 노드마다 뜨는 VM 인스턴스를 위한 커스텀 리소스가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각 DB 인스턴스의 설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디바스 에이전트는 이 커스텀 리소스를 관찰하고 로컬 DB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디바스 에이전트 프로세스 자체가 기동되는 것은 이전에 VM 오퍼레이터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만약 DB의 설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언된 DB 인스턴스 커스텀 리소스의 명세를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 제한 시간을 5초에서 1초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디바스 에이전트는 선언된 명세와 자신의 DB 설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선언된 명세를 만족하기 위해 DB에 필요한 명령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명령형에 비해 선언형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VM 내의 DB 설정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VM의 장애로 VM이 삭제되었을 때나 사용자 혹은 관리자의 실수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디바스 에이전트는 선언된 명세와 자신의 DB 설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따라서 선언된 명세를 만족시키기 위한 명령어를 자신의 DB에 보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DB는 최초에 선언된 상태로 복구됩니다. 이렇게 선언형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의도를 가지고 수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수나 장애 등에 의해 발생한 불일치에도 동작하므로 전체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VM, 그리고 그 VM 내부의 하나의 DB 인스턴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DB는 샤딩이나 복제를 위해 보통 다수의 VM을 사용합니다. 이런 VM들을 그룹화하기 위해 최상위에 DB 서비스라는 커스텀 리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커스텀 리소스는 실제 디바스 사용자가 생성하는 DB에 1:1 대응됩니다. 이 예제에서는 DB를 구성하는 VM이 3개이고 각각의 VM과 DB에 대한 설정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명세가 선언되면 디바스 매니저는 이것을 관찰하고 필요한 수만큼의 VM 커스텀 리소스와 DB 인스턴스 커스텀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여기서는 DB 서비스에서 VM의 수가 3개로 선언되었으므로 각각 3개의 커스텀 리소스가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바스 매니저는 VM이나 DB 인스턴스 커스텀 리소스를 그저 생성만 할 뿐, 그 이후의 동작에 대해서는 모르며 각각의 동작은 VM 오퍼레이터와 디바스 에이전트의 책임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저는 DB 서비스를 선언합니다. 디바스 매니저는 이 리소스를 관찰하고 VM과 DB 인스턴스 커스텀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각각의 리소스는 VM 오퍼레이터와 디바스 에이전트에 의해 처리됩니다. 여기서 이런 구조에서 데이터 저장을 위한 별도의 DB나 비동기 처리를 위한 별도의 메시지 큐가 없다는 사실을 주목해 주십시오. 저희는 쿠버네티스를 배포 목적이자 컨트롤 플레인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의 리소스를 데이터 저장소로 API 서버를 비동기 처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가 쿠버네티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디자인에서 VM이 아주 많아지더라도 쿠버네티스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쿠버네티스는 일반적으로 잘 확장되지만 이 디자인에서는 일반적인 쿠버네티스와는 조금 다른 사용 패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쿠버네티스에서 한 종류의 커스텀 리소스는 하나의 컨트롤러로 관리됩니다. 쿠버네티스에 50종류의 커스텀 리소스를 만들어도 컨트롤러는 5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에서는 DB를 구성하는 모든 VM이 각각 하나씩의 컨트롤러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컨트롤러와 API 서버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하나의 DB 서비스가 다수의 VM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VM에는 각각 하나의 컨트롤러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VM 수만큼의 컨트롤러가 기동됩니다. 각각의 컨트롤러는 쿠버네티스 API 서버에 명령을 보내므로 쿠버네티스 API 서버에 상당한 부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대량의 컨트롤러가 어느 정도의 부하를 만드는지, 또 저희의 디자인이 어느 정도 규모로 동작할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간단한 POC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POC를 위해 먼저 확장 목표를 잡았습니다. 물론 대규모 시스템은 중요하지만 너무 큰 시스템은 장애 시 대규모 데이터 손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것보다 많은 확장 목표는 시스템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라인에서 사용되는 디바스를 위한 VM이 37,000개 정도이므로 약 2개 정도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 약 2만 개의 VM을 확장 목표로 잡았습니다. 또 컨트롤러에서는 간단한 최적화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VM이 1000개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VM이 1000개 있으려면 물론 VM에 대응되는 커스텀 리소스도 1000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VM 안에서 에이전트는 커스텀 리소스를 와치합니다. 일반적으로 와치는 모든 커스텀 리소스의 변경을 감지하므로 실질적으로 하나의 와치는 1000개의 리소스를 관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VM의 개수는 1000개이고 각각의 VM에서 1000개의 리소스를 관찰하므로 결국 총 100만 개의 요청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디바스 에이전트는 모든 커스텀 리소스를 와치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담당하는 DB 인스턴스만을 와치하면 되므로 필드 셀렉터를 통해 하나의 리소스만 와치하도록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필드 셀렉터는 쿠버네티스 저장소인 etcd에서 동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API 서버에서 우선 모든 리스트들을 가져온 뒤 메모리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응답으로 돌려주는 형태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최적화를 수행하더라도 API 서버와 디바스 에이전트 사이의 부하는 감소하지만 etcd와 API 서버 사이의 부하는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약간의 코드 분석을 통해 현재 쿠버네티스에서는 etcd 레벨에서 필드 셀렉터를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신 etcd에서는 네임스페이스별로 자원을 따로 관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셀렉터를 활용하는 대신 네임스페이스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전체 부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논리적인 네임스페이스에 DB 서비스를 생성합니다. 논리적인 네임스페이스는 쿠버네티스 네임스페이스에 1대1로 대응됩니다. 사용자 네임스페이스에서 생성할 수 있는 DB 서비스의 수를 제한한다면
모든 커스텀 리소스를 와치하는 것에 비해 부하를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네임스페이스가 100개가 있고 각각의 네임스페이스마다 10개의 VM이 생성된다면 총 VM의 개수는 1000개로 동일하지만 와치의 개수는 1만 개가 됩니다. 이것은 이전에 VM 1000개를 단일 네임스페이스에 생성했을 때보다 와치 개수가 100만 개인 것에 비해 충분히 작은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최적화를 수행한 후 실제 간단한 실험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테스트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쿠버네티스 API 서버 5개를 구성하고 2만 개의 컨트롤러와 10만 개의 커스텀 리소스를 생성했습니다. 이후 커스텀 리소스를 조금씩 수정하는 요청을 보내서 쿠버네티스 API 서버의 부하를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API 서버의 CPU 사용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초기 커넥션을 연결하면서 잠시 CPU 사용률이 4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후 10개의 커스텀 리소스 변경을 하고 이후 20개, 40개까지 늘려가며 부하를 측정했습니다. 이 수치가 상당히 작은 수치로 보이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웹서버와 달리 이것은 DB의 생성, 삭제, 변경에 해당하는 API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부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 40개 연산에서도 CPU 사용률은 40% 미만이었습니다. 테스트에서 사용된 API 서버의 사양이 2개의 가상코어, 8GB 메모리로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부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이 실제로 충분히 동작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선언형 디바스를 만들기 위해서 겪었던 기술적인 어려움과 그 기술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어서는 이런 기술적 어려움을 딛고 실제로 저희가 만든 결과물이 선언형 디바스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제로 가져온 것은 선언형 디바스의 대표적인 기능으로서 DB의 확장, DB의 설정 변경, 노드 교체, 오토 힐링 이 4가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DB의 확장입니다. 유저는 기존에 선언된 명세에서 VM 수를 3개에서 4개로 변경합니다. 그럼 디바스 매니저는 선언된 명세의 실제 커스텀 리소스의 개수와 차이가 있는 것을 감지하고 각각 1개씩의 VM과 DB 인스턴스 커스텀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이제 VM 오퍼레이터와 디바스 에이전트에 의해 VM이 생성되고 DB가 동기화됩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DB가 4개로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저는 DB 서비스의 명세를 바꿔서 다시 선언했을 뿐인데 시스템이 스스로 명세에 맞춰 컴포넌트들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DB 파라미터 변경입니다. DB 파라미터 변경도 비슷하게 동작합니다. 먼저 유저는 파라미터를 바꿔서 최종 명세를 선언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타임아웃을 5초에서 1초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디바스 매니저는 이 변경을 감지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DB 인스턴스 커스텀 리소스에 전파합니다. 그럼 디바스 에이전트는 DB 인스턴스 커스텀 리소스의 변경을 감지하고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명령을 보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DB의 타임아웃이 1초로 설정되었습니다. 각각의 컴포넌트 간의 통신은 선언되는 명세, 즉 커스텀 리소스를 통해서만 전파된다는 점에 주목해 주세요. 이것은 각 컴포넌트 간의 결합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의존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기능은 특정 VM의 메인테넌스나 소프트웨어 에러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가 수동으로 노드를 교체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관리자는 교체를 원하는 VM 커스텀 리소스를 그저 삭제해버리면 됩니다. 이 그림에서 원래는 3개의 VM 커스텀 리소스가 있었지만
관리자가 하나의 VM 커스텀 리소스를 삭제해서 두 개가 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바스 매니저는 선언된 명세에는 VM 개수가 3개이지만 자신이 가진 VM 커스텀 리소스는 2개뿐이라는 것을 감지합니다. 따라서 새 VM 커스텀 리소스를 생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VM 오퍼레이터는 생성된 VM 커스텀 리소스를 감지하고 새 VM을 생성하고 디바스 에이전트를 띄워줍니다. 이유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디바스 에이전트는 DB 인스턴스 커스텀 리소스를 확인하고 로컬 DB에 필요한 명령을 보냅니다. 결과적으로 관리자가 노드를 삭제한 것만으로 전체 DB 시스템이 복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형 디바스에서는 시스템이 최초의 선언된 명세를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노드 교체를 위해 단순히 노드를 삭제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토에일링 기능입니다. 이것은 수동 노드 교체의 확장인데요. 노드 교체가 필요할 때 관리자가 직접 노드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노드를 교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토에일링을 위한 이벤트를 받아야 합니다. 이벤트는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노드 내의 DB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DB 상태를 잘못 모니터링했을 때 잘못된 오토힐링을 일으키고 대규모의 장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가 극도로 중요한 DB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라인에서 VM의 교체가 일어나면 발생하는 메인테넌스 이벤트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이 이벤트를 감지하여 문제되는 VM 삭제를 트리거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VM 커스텀 리소스가 삭제되면 이후의 과정은 수동 노드 교체와 완전히 동일할 것입니다. 역시 디바스 매니저와 디바스 에이전트에 의해 이후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VM 메인테넌스가 발생하는 시점에 자동으로 노드를 교체하기 때문에 관리자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선언형 디바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공유드렸습니다. 이제 결론을 통해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디바스를 선언형으로 구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공되는 DB를 견고하게 만들고 많은 운영을 자동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선언형으로 디바스를 구현하기 위해 쿠버네티스를 프레임워크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배포하기 쉽고 별도의 DB나 메시지 큐 등을 추가로 관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한 지 10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 수개월 동안 디자인 논의를 거쳤고 성능 검증을 수행했습니다. 이후에 실제 구현을 거쳐 DB를 선언형 디바스로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가진 다른 종류의 DB 역시 같은 방법으로 구현할 것입니다. 저희는 선언형 시스템이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으며 앞으로는 라인의 다양한 서비스를 선언형으로 구현하여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고 개발 효율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 네, 한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플래스 토크로 질문자를 모셔서 질문자 자신이 궁금한 부분을 중심으로 세션 내용을 심화시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질문도 가능한 범위에서 받아들여서 토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은 화면 오른쪽 하단의 버튼으로부터 투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질문자는 야후 이시켄타님이십니다. 그러면 이시켄타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야후 주식회사에서 사내 제공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시다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션 듣고 본인께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우선
큰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구성물 선언형 이 구성물 만들 때 가장 힘을 견주한 부분이 무엇인지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 프로젝트를 진행한 만큼 어떤 부분에 저희가 힘을 많이 쏟았는지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굉장히 기쁘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가장 힘을 쏟은 것은 바로 선언형 디바스, 즉 명령형이 아니라 선언형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이전에도 다양한 디바스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역시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 패턴을 사용했지만 이 안에서 실제로 선언형으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저 커스텀 리소스를 프레임워크로서만 사용하고 커스텀 리소스를 만들었을 때 실제로 동작하는 것은 선언형이 아니라 명령형처럼 예를 들어서 커스텀 리소스를 만들고 리소스를 만든 다음 리소스가 삭제되어도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는 그런 명령형 형태로 개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작은 파트들조차 모두 선언형으로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선언형이라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얘기군요. 감사합니다. 그런 선언형에서 좀 기술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언형에서 파라미터를 커스텀 리소스로 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DB제니까 예를 들면은 MySQL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스태틱한 파라미터, 정적인 파라미터죠. 이런 것이 이런 거는 서버를 재기동 안 하면은 반영이 안 되는 걸 알아요. 그 경우에 파라미터 소스를 해서 DB의 설정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실제 작업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DB에 따라서는 파라미터가 다이나믹하게 바뀌지 않고 파라미터 변경을 하고서 재시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선언형 디바스에서는 그래서 롤링 리스타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트리거하면 DB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DB들을 하나씩 재기동을 시켜주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질문 주신 거의 답변은 그런 파라미터의 경우 롤링 리스타트 기능을 활용하면 파라미터 변경을 모두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 있고 클러스터가 형성됐고 그 클러스터를 하나씩 로링 업데이트해서 파라미터를 반영하고 있다. 그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방법은 쿠버네티스란 거의 논리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DBS를 선언형으로 하셨다. 그 운영도 쿠버네티스를 프레임워크로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컨트롤 플레인으로서 움직여 있는 쿠버네티스에서 운영상 뭔가 특별히 예를 들어서 야멜 파일 같은 설정이 복잡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야후에서도 이런 야멜 파일을 커스터마이즈를 써서 계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운영에서 특별히 그 신경을 쓴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컨트롤 플레인을 배포하기 위해 야멜 파일들을 배포를 해야 했고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사용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커스터마이즈나 헬름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그 두 가지 모두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해봤고요. 일단은 현재는 헬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커스터마이즈 같은 경우 베이스 야멜 파일과 오버레이 야멜 파일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컨피규레이션을 지정할 수 있도록 조금 확장성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 저희 디바스 컨트롤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정한 파라미터만 변하고 나머지는 거의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기능상 조금 확장성은 덜하지만 조금 더 심플하다고 생각되는 헬름을 사용을 해서 컨트롤 플레이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なるほど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잘 이해했습니다. 커스터마이즈하고 헬름하고를 비교를 해서 헬름이 더 좋겠다. 그렇게 판단하셨다는 얘기네요.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